반갑습니다. 주주님들 킴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을 찍지 못했었어요. 앞으로 이제 왕성한 활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시황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줄 코멘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총 1위 교체된 코스닥 하면서 에코프로비엠이랑 알테오전이 이제 시총 1위가 교체되는 그런 코스닥 분위기가 펼쳐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에 따라서 매물이 출회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이제 외인 기관들이 어떤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지 매도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ETF랑 우선주 제외하고 보통주 기준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 매수 탑3를 살펴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한지주, LG엔솔이 되겠고, 외인 매도 탑3 같은 경우는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 매수 탑3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국전력이 되겠고, 기관 매도 탑3 같은 경우는 현대차, APR, HD 현대일렉트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살펴봤을 때 외인 매수 탑3 먼저 보면은 재룡전기, 중앙첨단 소재, 그 다음에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되겠고, 외인 매도 탑3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실리콘2, ST팜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매수 탑3 같은 경우는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 ABR바이오라는 종목이 되겠고, 기관 매도 탑3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 펄어비스,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장이 지수가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코스피는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았는데 이제 코스닥은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다. 그러면서 보합권은 뭐 100개에서 100개 내외의 종목들이 이제 보합권을 유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2% 하락, 그 다음에 코스닥은 0.24% 하락하면서 이제 코스닥은 760포인트, 코스피는 2600포인트, 2689포인트로 이제 2700포인트 밑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전날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한번 봤을 때 이제 나스닥이랑 S&P 500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 다우존스는 상승 마감을 했죠. 그러면서 원달러 같은 경우는 1334원으로 0.32% 상승하는 모습. 그다음에 N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144달러로 0.15%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투자자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흘러갔죠. 자, 보시다시피 이제 코스피는 개인 외인이 파는 모습, 외인들이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금액도 좀 컸습니다. 금액도 좀 컸는데, 외인 같은 경우는 근데 반면에 이제 선물을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이제 매수 주체가 기관이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 기관은 팔고 이제 개인들이 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전날 미증시 반도체 쪽은 다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실적 발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감에 따라서 매물이 출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증시에 영향을 미쳤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둘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워낙 이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목표가도 하향하는 그러한 점이 좀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 자체가 중요한 위치선상에 있어요. 뭐 코스피나 코스닥 둘 다 중요한 위치선상에 있는데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일주일 7거래일 1, 2, 3, 4, 5, 6, 7, 8 8거래일이네요. 8거래일 동안 박스권, 자, 단기 박스권이 형성된 모습은 여러분들께서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2689포인트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 위에서 이제 121선에서 저항 맞고 이 부분에서 지금 박스권, 단기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고,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지금 21선 밑으로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재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은 쭉 밀리는지 그 여부를 이제
보시면서 이 흐름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이제 시장에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올라갈 종목도 못 올라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수 흐름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주요 이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중동 긴장감과 리비아의 석유 생산 중단 소식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3%대 급등하는 모습. 그러면서 유가 관련주들 장 초반에 흐름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장 초반에 뛰었다가 바로 밀렸습니다. 자, 흐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가 오후장 되면서 쭉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엄청난 강세를 보였던 테마죠. 자, 보시다시피 윤 대통령이 이제 딥페이크, 이건 이제 명백한 범죄라고 하면서 뭐 텔레그램 딥페이크 제작이나 이 음란물 제작이나 유포에 대한 이 긴급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정책 회의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어떠한 내용이 나와 주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단기로 집중할 테마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길게 끌고 가는 이 주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동해 시추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산업장관이 이제 대왕거래 주관사 곧 결정이라고 하면서 기재부와 예타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래서 동해 심해가스정 개발을 위한 이 대왕거래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주관사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에 따라서 동해 시추 관련주들 움직임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러한 뉴스가 뜨면은 재료의 연속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대왕거래 관련된 이 동해 시추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단발성 재료는 아니었어요. 좀 길게 끌고 갈 만한 재료였다라는 거고, 이게 6월 달부터 좀 시작이 됐죠. 뭐 한국가스공사나 뭐 대성에너지, GSE, 뭐 경동도시가스, 아니면 석유 관련주, 뭐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뭐 그다음에 상사 자원개발 관련주로 GS,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GS 글로벌, 뭐 이런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또 가스관으로 동양철관 굉장히 강했었죠. 6월 달에. 근데 이제 이게 재료가 처음 떴을 때부터 단발성인 재료는 아니었고 우리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동해 시추 관련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할 만한 테마 관련된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시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자, 보시면은 뭐 이제 윤 정부가 딥페이크 영상물 SNS 타고 유포, 디지털 이 성범죄를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오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딥페이크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엄청난 강세를 보였었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 딥페이크 명백한 범죄라고 하면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이 긴급회의 소집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줬고, 딥페이크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가짜입니다. 가짜. 보시다시피 이제 딥러닝이랑 가짜의 혼성어로 만들어진 게 바로 딥페이크라는 거고 그냥 가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걸로 최근 들어서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존에 음란물이 있을 건데 음란물에다가 뭐 피해자의 얼굴을 영상에다가 갖다 붙여요. 그러고 이제 이거를 유포하겠다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하고 나서 이걸로 돈을 뜯어내죠. 이제 범죄자들은 이걸로 돈을 뜯어냅니다. 자, 이런 악성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피해 받지 않게끔 조치를 잘 하시고요. 지금 이 범죄가 엄청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문제점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긴급회의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식으로 엮었을 때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 학교에도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딥페이크 성범죄 7개월간 집중 단속, 학교 첩보 수집을 강화하겠다. 자, 그러면서 경찰에서도 이 제작 유포를 철저히 추적하겠다. 아동 대상으로 한 이 범죄 엄격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줬고, 이달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네요. 자, 이러한 범죄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러한 기술이 좋아지는 거는 편의성도 있지만은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를 악의적으로 쓰는 이런 범죄자들도 판을 친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딥페이크 관련주들 봤을 때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들도 몇 개 있고, 뭐 센즈랩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 한싹도 마찬가지네요. 한싹도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 외에도 뭐 2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 자 보시면은 모니터랩, 그 다음에 뭐 CQ센, 이러한 종목들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고, 라온시큐어, 그 다음에 뭐 이스트소프트, K사인, 사이버원, 이런 보안 관련된 종목들, AI나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보시다시피 뭐 4월 달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으면서 강세를 보였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거래량이 빠짐과 동시에 주가도 쭉 빠졌었죠.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이제 저점을 다지고 나서 다시 거래량이 엄청난 거래량이 수반이 됐죠. 이 4월 달을 뛰어넘는 거래량들이 수반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테마 관련주들은 대부분 흐름이 다 비슷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4월 달에 거래량이 수반이 되고 같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가 쭉 빠졌다가 또 거래량 수반되고 강세를 보이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비슷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유의해야 되는 점은 이러한 테마 관련된 테마주들은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8월달 추천드렸던 종목들,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 제가 태성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얼마 전에 추천을 드렸었죠. 제가 이때, 자 보시다시피 이제 히든방에서 따로 추천을 드렸어요. 보시면은 8월 23일 날 제가 태성이라는 종목 17,500원 이하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 장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중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죠. 고가 기준으로 이제 13%까지 급등을 했어요.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고가 기준으로 13%까지 급등해주는 모습. 자, 그리고 제가 8월 21일자에 여러분들한테 오후장에 알테오제는 지금부터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21일 언제입니까? 이때입니다. 이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테오젠 모아가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도 엄청난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 날에도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죠. 오늘 같은 경우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전고점을 강하게 뚫고 이제 중간에 이제 윗꼬리 밑꼬리 둘 다 긴데, 이거 여러분들이 혹여나 놓치실까봐 제가 장중에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따로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알테오젠 오늘 전고 뚫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전고를 정확히 뚫고 나서 밀려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흐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갔어요. 이제 2시 20분경에 이제 전고 뚫고 신고가 경신을 했다가 쭉 밀렸습니다. 자, 이때 팔았으면은 수익을 잘 챙길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8월 8일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HDC 현대산업개발. 자, 22,350원 구간 내에 1%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8월 8일이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이때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고 쭉 상승이 나와줬죠. 상승이 쭉 나와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히든방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나는 혼자 주식하기가 쉽지가 않다, 수익 내기가 힘들다, 그리고 매수, 뭐 매도 둘 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히든방을 통해서 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예전에 매매 깡패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료로 좀 진행을 했는데, 이제 사칙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유료로 전환을 했어요. 유료로 전환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절대 부담 가지 않는 금액입니다. 월에 이제 10만원, 월에 10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사기꾼들 보면은 월에 뭐 150만원, 300만원, 뭐 년에 뭐 1000만원 단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월에 저는 10만 원, 딱 10만 원만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전혀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100만 원으로 했을 때 10% 정도 수익을 내면 바로 이 가입비를 다 버는 겁니다. 하루에 이제 커피 한 잔 값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보시면은 이제 두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종합방이랑 히든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종합방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시황이나 장중에 급등할 만한 속보, 테마 분석 자료를 전달을 드리고 있고, 이제 9월달 히든방 모집을 할 겁니다. 히든방이 바로 제 주관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드리는 방이에요. 추천 종목, 뭐 단타건 스윙 중에서도 뭐 단기, 중기, 중장기 상관없이 이 관점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히든방을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이제 종합방 들어오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링크를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일단 히든방 같은 경우는 종합방에 들어오셔야 돼요. 종합방에 들어오시면은 이 위에 공지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이제 방법을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더보기가 있을 거예요. 더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여기서 이제 해봐 주식 종합방.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 제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방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종합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종합방인데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은 저희 공지사항 여기 있죠? 공지사항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저한테 문의를 여기 텔레그램 계정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이제 새롭게 9월달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신 주주님들도 저한테 다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요 이벤트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자, 8월 28일 수요일 같은 경우 미국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현지 시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이 있고, 8월 29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2분기 GDP 수정치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7월 잠정주택 판매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의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 의료노조의 총파업이 돌입하는 날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8월 30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7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 발표인 PC 발표가 있다라는 거고, 이에 따라서 뭐 금리 인하, 금리를 이제 방향성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MSCI 지수 재조정 리밸런싱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9월 2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휴장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9월 3일 화요일 같은 경우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 삼성 SDS가 리얼 서밋을 개최를 하는 날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앞두고 있죠. 5% 초반까지 인하할 확률이 굉장히 크죠. 5%에서 5.25%까지 확률이 71%, 엄청난 확률로 이제 인하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할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연이어서 금리 인하할 확률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에 따라서 발빠른 준비를 해야 되니까 9월달 히든방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